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가자 전쟁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쟁 발발 2년을 앞둔 지금 전쟁은 확전으로 갈지 종전으로 향할지 또 보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가자 전쟁이 중동과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10월 7일이 되면 2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종전을 위한 협상이 다시 급물살 타고 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새벽도 되겠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어느 때보다도 근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라는 게 일단 하마스가 이 평화안을 갖다가 수락하면은 즉각적으로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전투를 중단하고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 팔레스타인 전문 관료들로 구성된 가자 임시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그 가자 임시 통치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평화위원회의 관할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임시 통치기구가 가자를 통치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서안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하마스는 배제된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되면은 네. 그때 가서 통치권을 넘기겠다. 근데 뭐 시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마스는 배제되고 무장도 해제되고 아니면 소멸시켜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그거죠. 그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열망이다. 다만 가자가 재건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를 향한 신뢰할 만한 경로를 위한 조건이 마침내 갖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는 말을 할 때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하마스가 수락을 하는 건데 아마 좀 서로 밀당을 하겠죠. 그런데 뭐 근데 예. 지금 이제 서로 특히나 이스라엘 자체가 휴전을 갖다 별로 원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워낙 불참이 크기 때문에 일단 네. 받아들여서 아마 어떤 트집을 잡고 어떤 걸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현실적인 안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년 동안에도 뭐 수차례 뭐 휴전, 종전, 협상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일시적인 휴전만 잠깐 네, 했었고. 네,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전쟁이 2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가 있죠? 예, 국제사회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휴전 및 종전을 거부하고 계속 확전으로 치들어서 국제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공격하고 그리고 가자 점령하고 하려 하고 서한 합병하려고 추진해서 급기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아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예.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현재 시점에 적어도 휴전과 종전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은 네. 국제적 고립이 너무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여튼 동의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추진한 전후 구상안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전후 구상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겠다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걸 명시를 했고요. 네. 그전까지 얘기했던 가자를 갖다 뭐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들 갖다가 허황된 얘기들을 네. 싹 걷어내 버렸습니다. 걷어내 버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 평안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고 서한 합병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미국이 특별히 제지를 안 했었는데 네. 하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이스라엘의 서한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화안
20개 항으로 된 평화를 추진해서 아랍 국가의 동의를 받고 이스라엘까지 동의를 받은 거죠. 네. 그동안 쟁점은 휴전과 종전의 쟁점은 인질 전원 석방, 그렇죠. 하마스의 통치권 무장 해제 그리고 뭐 전후 가자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일단 중립적으로 국제사회가 와서 통치한다. 이건 이 안은 쉽게 얘기하면 신탁 통치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토니 블레어 저 영국 총리가 이 임시통치기구의 수장을 맡겠다. 그리고 아마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배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하마스의 이런 무장 통치권, 하마스는 이미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면 자기는 통치권을 이양하겠다는 그건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 무장 해제는 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우리 구체화되면 우리가 무장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 토니 블레어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큰 임시통치기구 GITA라고 하는데요. GIAT라고 하는데 이 가자 임시통치기구가 가동이 되면은 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얘기는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했고 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말하고 있고 더구나 이걸 뒷받침해주는 무력이라는 건 아랍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가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뭐 승인한다, 국제적으로 막 이런 지지하는 승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전쟁 2년 동안 했고 네. 군사적으로 어느 보다 큰 승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니까는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던 네. 안 하려고 했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더 높아진 거죠. 네, 네. 이른바 승자의 저주, 승자의 역사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 2년 동안 군사적 승리를 거둘수록 정치 외교적 위기와 고립이 심화되는 전략적 딜레마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거죠. 네. 가자 전쟁 후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을 가자에만 머물지 않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란에 이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까지 모두 7개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중동 분쟁에서 이처럼 많은 국가가 분쟁에 동시적으로 얽히며 전선이 확대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 이야기하는 결과도 막대합니다. 가자는 폐허가 됐고 이스라엘이 현재 75%를 점령한 상태에서 완전 점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네. 서한에서도 정책전을 확정하며 완전 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되느냐 생존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에서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에 큰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원래 중동에서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는 네. 이른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보수 왕정 국가에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가세하고 네. 이에 맞서서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연대였었는데 그 제정학적 대립의 한 축이던 이란과 시아파 연대가 이제 거의 붕괴가 아니라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연대인 핵심 중에 하나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기존 지도부가 거의 제거되는 등 무력화됐고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타도됐습니다. 완전 네. 붕괴됐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시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군사적으로 보면 전후 중동 분쟁 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뒀는데 네. 그런데 문제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둬갈수록 정치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위기가 과정되는 이런 딜레마에 처하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목전에 있으나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네.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서방 국가들이 지난 22일 유엔 정기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비난, 그렇죠.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네. 유엔은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진짜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치 독일들이 당한 건데 그 피해자가 지금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네, 나왔으니 네. 얼마나 진짜 도덕적으로 그렇겠습니까? 네. 또한 이번 또 유엔 총회가 그래서 개막식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성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자에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하는 민간인 선단인 글로벌 그렇죠. 스무드 함대가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구구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하도 따고 보니까
부담까지 파견한 거죠.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했고 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구구 강요를 제재하고 무역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포괄적 제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했지만 그동안 네타냐후의 이런 주변 국가 공격을 방관하던 도널드 트럼프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네. 구체적 전후 구상을 담아서 종전을 추진한 거죠. 이런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군사적 승리를 거듭할수록 전략적 네.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 고립하겠다. 뭐 슈퍼스파르타 지난주에 그렇지 말씀해 말했던, 주셨잖아요. 예, 이런 예, 얘기까지 예. 했는데 가자 전쟁 2년이 흐르는 동안 사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중동은 지금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가 균열이 생기면서 예. 힘의 공백 또 혼란이라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동을 어디로 추동할지는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변화? 네. 앞서 있는지? 제가 얘기했었는데 군사적 승리를 거듭할수록 전략적 딜레마에 처한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가자 전쟁 2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호도 무시하고 예. 독자적 행동을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공세 국가로 중동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압도적 대응으로 그런 위협의 재발을 막으려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지 않는 세력에게까지도 공격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거죠. 그 결과가 앞서 말했던 7개국에 대한 공격이고 서한과 가자 합병 시도입니다. 네. 그 현재로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여론이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네타냐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자나 서한을 갖다가 점령하지 않겠다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죠. 단계적으로는 사실 계속 밀고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스라엘은 차제의 대이스라엘, 그레이터 영어로 그레이터 대이스라엘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남부 점령을 이미 계속 점령을 해왔는데 연구하고 네.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가 힘의 공백 상태니까는 거기서 남동부를 이미 조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친서방적인 쿠르드족이 있는 이라크 북부 이란 접경 지역까지 세력 확대를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라크 북부까지를 갖다가 이른바 다윗의 회랑이라고 명명하고서 이 다윗의 회랑을 개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종전에 응하더라도 가자 및 서한을 완전히 장악해 팔레스타인 국가 출현을 실질적으로 막는 한편 중동에서 공세적 영향을 유지하는 대이스라엘 노선을 대한 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략적 공세 국가를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뭐 중동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그 미국이 취재한 오랜 중동 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갖다가 화해시켜서 관계 정상화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안보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하고 자국의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도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또 계속되어 왔죠. 아브라함 협정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수교 안 했던 나머지 수니파 보수 왕정 국가가 수교를 하는 거고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수교시키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의 진전이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도 미국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미 가동성이 줄어들고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죠. 가자 전쟁 이후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이 없다면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이게 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죠. 여론이 나빠지니까요. 네. 더구나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펼친 전략적 공세는 사우디라는 국가들도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위협이 되는 거죠. 특히 지난 9월 9일 날 미군의 최대 공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냐? 그렇죠. 그럼 미국은 날켜주지도 않았고 그 미국의 군사 기지는 그 탐지를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 안 알려줬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지금 미스테리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예. 어쨌든 사우디는 이미 가자 전쟁 발발 전에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다 재수교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고 그에 앞서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는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러시아와 함께 석유값 공조를 해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우디가 이제 미국 이스라엘 진영과 중국 러시아 이란 진영 사이에서 등거리 해결을 펼치면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가자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무력을 무차별 투사하는 것을 보고서 사우디의 이런 등거리 외교, 세력 균형 추구를 하겠다는 노력은 더욱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일단 좀 난처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중국 모두가 지금 중동에서 사실은 지금 전략적 좌표를 점에서 잃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2000년대 후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동에서 전개된 펼쳐져 있던 국력을 다 수습하고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리겠다 이런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른바 중동 수렁 탈출 혹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회귀, 아시아의 중심축 이동, 재균형 정책 이런 말로 계속 표현을 해왔는데. 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됐고 아프간 종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전쟁 때문에 오히려 중동에서 분쟁의 수행이 더 깊게 됐고 그렇죠. 미국의 영향력 한계라는 것은 더 극심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최대 동맹국에는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특히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서 기존의 대외 전략의 1순위였던 중국과의 대결마저도 차순위로 돌리고 본토 방위 및 아메리카 대륙 세력권 구축을 우선시하고 하는 국가 전략 방위 백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곧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외 전략 선에는 중동 수렁 탈출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앞서 봤던 것처럼 아프간 전쟁에 했듯이 네. 문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철수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러시아 역시도 이번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가 완전히 맹방이었는데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냉전 이후에 어렵게 구축했던 중동 근거지가 상실된 거죠. 네. 중국 역시도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는 이렇다 중재 사실 시도조차도 사실은 역할을 못한 하기가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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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에 계속됐던 중동 분쟁 수령이 이제 그 강대국의 영향력조차도 희석되는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한 10월에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자기의 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확전으로 오히려 더 덮어씌운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